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토박이와 시드니 크루즈. 오늘 시드니 항을 저와 호토박이와 함께 크루즈를 한번 해볼게요. 제 뒤에 보이시는 저 클리어 뷰가 오늘 저와 함께 크루즈를 하게 될 배인데요. 날씨가 계속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요 상태가 좀 머물러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가시죠. 자, 클리어뷰 선상에 왔습니다. 여기 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뷰가 아주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저 안쪽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랄프 달링 호주 9대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달링 하버라고 하는데, 연인들의 항구 달링 하버, 이름 참 예쁘죠. 저 안쪽이 정말 여러 나라 종류의 음식을 다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거든요. 뭐 한국 돈으로 한 2,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점심 한 끼 정도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곳이고요. 저 앞쪽에 보시면은 군함하고 잠수함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해양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건너편은 스타시티 카지노라고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한 번씩 또 호주 오시면 들리기도 합니다. 카지노가 있고요. 그래서 요 일대의 달링하버를 이제 지금 12시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우리 클리어뷰 배가 막 출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돌아서 바론가투를 돌아서 뒤쪽으로 가면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그리고 여러 이제 시드니 항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곳들을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중간중간에 관광지로서 좀 유명한 곳이 나오면 제가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사실 호토바기와 선상 크루즈를 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한 20분 정도 저희 호주야 클럽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우리 선상에서 여러 가지 각자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전공도 다 다르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호주 유학 구移民에 도전하려고 하는 도전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 3, 4년 앞에 가고 있는 선배분들이잖아요. 그 선배분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었던지, 또 어떤 팁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래전부터 그걸 기획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계속 못 찍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호토박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약속드리죠. 몇 달 안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분들 다 이렇게 저희 학생들 모아서 각자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한 20분 정도 저희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또 한 3분 정도는 영주권을 받으신, 그러니까 저를 잘 아시는 학생분들로부터 질문을 한 6, 7개씩 이렇게 받아서 중복되는 질문들을 좀 빼고 공통된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시드니 항을 크루즈 하면서 오늘 우리 도와주실 우리 카페에서 가끔 글도 올려주시는데 우리 엠마 씨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크루즈 떠나보시죠. 호주 유학 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걸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토바기님은 왜 호주를 택하셨나요? 네, 제가 호주를 택한 거는 아무래도 시급인 것 같아요. 저도 여유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한데, 그래도 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호주가 시급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호주를 택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시드니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다른 도시에 사신다면 어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20년 넘게 거의 시드니에만 살았던 것 같아요. 잠깐씩 브리스번에도 몇 달 있었고 캔버라에도 몇 달 있었고 한데, 계속 제가 가족들이랑 주로 거주했던 곳은 시드니였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드니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가끔 워킹 할리데이나 학생 비자로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드니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시드니와 여기 장기간 거주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시드니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가는 지역도 다르고요, 동네도 다르고요. 또 유학생 중에 물론 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기서 오랜 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움직이는 반경하고 좀 다르거든요. 시드니가 사실 면적만 해도 서울에 15배 이상 되는 아주 큰 면적이니까, 그래서 곳곳에 다양한 곳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시드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건너편 한번 보시면은요, 저기가 루나 파크라고 하는 데인데, 사실은 저기가 경영난을 겪어가지고요, 몇 번씩 문을 닫을까 말까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협조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쪽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나요? 자, 지금 뒤로 보이시는 게 이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뭐 시드니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 오늘이 날씨가 상당히 흐리고 바람도 부는데 여전히 오페라 하우스는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덴마크 건축가 연유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모전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건축 그 설계를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73년도니까 벌써 몇십 년 꽤 됐네요, 그죠? 자, 저기 보이시는 게 서큘러 키라고요. 시드니 이제 시내에서 각 이렇게 시드니가 항구 도시니까 그 이렇게 바다에 인접한 해안에 인접한 마을들이 많잖아요. 육로로도 가지만 바다로도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노란색에 초록색이 있는 저게 이제 바다 버스 페리라고 하는데 저 노선을 타면요 파라마타까지도 가고요. 아주 곳곳에 주로 물가 쪽이니까 부천이죠. 부천 지역들로 많이 연결되는 배들이 저기서 다 출발을 합니다. 아시안으로서 호주 살아가시는데 차별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당연히 있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고 또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하다 보면 차별이 있는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종차별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호주에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초기에는 뭐 정말 제가 느꼈던 10가지였던 차별이라고 하면 그게 전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이에, 그 차별의 상당 부분은 저가 아직 호주 문화에 적응이 좀 필요하고 제가 쓰는 언어가 또 얘네들이 쓰는 또 언어랑 억양도 다르고 또 할 테니까 거기서 오는 차별이었지 인종적인 차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혹시 호주에 지내시다가 그런 차별을 겪게 되면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이 차별이 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 인종적인지. 물론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종차별, 명백한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한 액션을 또 보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차별이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적응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호토바기님은 어떻게 영주권을 받으셨나요? 저는 IT의 한 분야인데요. 경영정보라고. 사실 저는 호주에 마케팅을 공부하고 좀 싶었어요. 첫 번째는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케팅을 공부해서는 영주권이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이 될 수 있는 전공을 선택을 했고 그 전공이 이제 IT의 한 분야인 경영정보라고 하는 전공이었어요. 호토바기님이 이 일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유학 관련 일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뭐 카페에서 호주 유학 클럽 카페에서도 그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요. 제가 사실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 영주권 비자가 9번째 받은 영주권이거든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비자를 바꾸고 연장하고 호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비자 한 번씩 바꾸고 연장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살 떨리고 피 말리는 일인지. 그 과정을 제가 8번, 9번 거쳐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초기에 누가 조금만 잡아줬으면 이렇게까지 시행착오를 뭐 한 비자 한 3번, 4번 정도 바꾸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누가 좀 제시를 해줬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좀 이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속 학생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분은 한국에서 금융 쪽에 꽤 잘 나가던 분이셨는데요. 호주에 요리로 유학 오신 분이거든요. 초등학교 자녀 2명도 데리고 그리고 좀 와이프가 또 조금 오기 직전에 한국을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큰 또 좀 심각한 또 질환이 또 발견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지금 아니면 영영 이제 도전을 못 해보겠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해서 이제 오셨었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카페도 좀 소개해주고 몇 군데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참 재미난 게 그분은 한국에서 전혀 요리하신 적도 없고요. 아이들 라면 끓여준 게 단데 가는 곳곳마다 레스토랑 사장이랑 혹은 뭐 카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친구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 그 열정이랑 의지가 보통 20대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알게 됐어요. 이게 유학 이민이 결코 늦게 온다고. 물론 늦게 오면 나이가 많으면 불리한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의지만큼은 이분이 전공 선택만 잘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분도 계시구나. 예. 현재 그분은 이제 영주권 신청 직전 단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고 퍼스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또 가슴 아픈 사연도 있죠. 네, 그분은 자녀가 3명이나 되는 목사님이셨는데 호주에서 이제 여기는 뭐 목사님이라고 해도 다 뭐 교회들이 좀 소규모고 영세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좀 생업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청소 일을 하셨었는데 그 청소하시는 데서 사장님이 비자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수 있거든요. 청소회사랑 목사님은 아무 상관없죠.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호주에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비자를 해준다라고 해도 그게 성립되는 거는 호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업체도 심사를 받아서 통과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심사를 받아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통과하냐 마냐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알 수 없잖아요. 뭐 처음에 일하는 뭐 막내 직원이 회사의 어떤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포지션, 뭐 어떤 직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합당한 학력이나 경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청소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사연인 즉슨, 예, 이제 벌써 몇만 불이 그 청소회사 사장님한테 전달됐는데 비자 명목으로. 근데 비자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민성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좀 온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성 가시면 지금 현재 비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민성에 떨려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가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그분의 비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불법 체류 상태로 꽤 긴 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 그 사장님이 자기 비자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런 정말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취업 비자의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웬만한 정보도 많이 노출돼 있고, 또 곳곳에 이제 한국 법무사분들이나 또 이민 전문가분들, 이민 변호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좀 제일 가슴 아픈 가족이었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28일 안에 강제 추방, 이제 브리징 비자를 받고 강제 추방 되셨죠. 매번 영주권 유학 도전에서 나이, 영어, 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영주권 유학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3가지, 영주권 유학 성공 3대 필수 요소, 나이, 영어, 돈. 이 3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핸디캡이 있으면, 물론 이 3개는 전공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공에 따라서 요구되는 영어 수준이 다르고 학비가 다르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영어도 돈이거든요. 자금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영어 연수를 거치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 IELTS 7.0을 내야 돼요, 영주권 신청할 단계에. 근데 내가 계속 라이팅이 6.5밖에 안 나와요. 그때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던 알바를 내려놓고 뭐 시간당 70불 80불짜리 개인 과외를 받으면 0.5점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죠. 왜냐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야 내 생활비도 내가 충당하고 이렇게 또 나가니까 그 영어에 그렇게 금전적인 시간적인 투자를 못 하시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어 능력도 돈하고 아주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개 요소 중에 나이는 이제 대부분 아세요. 내 나이가 이러면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인지를 하세요. 그럼 결국은 이제 나이를 빼고 영어랑 돈, 이걸 이제 계산을 잘못하셔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요인은 여전히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호토바기님이 20대 아니면 30대로 돌아가서 다시 영주권을 도전하신다면 어떤 전공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20대 30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마케팅으로는 영주권이 안 되니까 저는 아마 법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혀 호주 오기 전까지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다 그쪽하고 좀 연관이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 생기고, 이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폴러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바뀐다는 거에 흥미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영어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법학에 도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호주는 또 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또 변호사 시험이 없거든요. 그냥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법학사만 졸업하면
일정 기간 뭐 6개월, 1년 연수만 끝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또 호주가 장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실 때 있잖아요. 한국 분들 대부분은 영어 연수는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빨리 입학하고, 빨리 졸업하고, 빨리 영주를 신청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내 영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업도 훨씬 수월해지고, 학업 이후에 졸업 이후에 어떤 취업의 찬스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영어 연수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국에 계시건 호주에 계시건, 영어만큼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호주 하면서 제가 호주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그냥 일상이죠. 뭐 일상. 그냥 늘 똑같은 패턴에 예측 가능한 나의 5년, 나의 10년 후 대충 뭐 그려져요. 뭐 특별한 뭐 제가 건강상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나의 5년 후, 10년 후는 뭐 대충 이럴 것이다.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좋아요. 자녀 2명을 호주에서 키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키우면서 호주가 정말 제가 영주권을 받고 야 호주가 정말 좋다라고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영주권은 그냥 이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나요. 그 이메일 한 통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하늘이 달라지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영주권의 어떤 뭐라 그럴까 감사함이랄까 영주권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자녀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큰아이가 한참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학생 신분일 때 큰아이가 생기면서 정말 그때 생활이 좀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주권 받고 아이들을 이렇게 쭉 성장시켜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호주가 뭐 자녀 교육이라 또 자녀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뭐 정부 정책 뭐 이런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는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호토바기님은 쉬는 날 취미로 뭘 즐기시나요? 호주에서 취미는 사실 제가 오늘 오후도 골프 예약을 해놨는데요. 배에서 2시 반에 내리면 런치 크루즈 끝나고 내리면 후다닥 달려가서 나인홀이라도 좀 돌까 생각하는데 지금 날씨가 이래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골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주말에 라운딩 하고요. 그리고 평일 저녁에 테니스는 이제 밤에도 할 수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축구도 많이 했는데 축구가 이제 좀 부상이 좀 종종 생겨가지고 나이가 조금 드니까 조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골프 테니스를 많이 합니다. 호주에 오래 사시면서 혹시 가치관이 바뀌셨나요? 가치관은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성공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좀 이렇게 보란듯이 이렇게 좀 성공해서 좀 근사한 모습이었으면 뭐 이런 바람이 좀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란듯이 성공. 남한테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호주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좀 한국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 내 즐겁고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즐거우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더 성공,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 호주에서는 가족. 자, 지금 뒤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러시 커터스 베이랑 로즈 베이가 있는 아마 호주 전체를 통틀어서 이쪽 일대가 아마 최고 부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튀어나온 요 부분 있잖아요. 저쪽은 뭐 저도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호주 출신 배우 니콜 키드만 뭐 별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또 가면 러셀 크로우가 살았던 그 펜트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유학생 초기 때 제 동생이랑 제가 청소할 때 그 아파트에 이제 쓰레기 빈을 이렇게 쭉 끌고 가는데 앞에 차가 까만 차가 한 대 멈춰져 있었는데 그 차에서 내렸던 게 러셀 크로우였다고 제 동생이, 저는 못 봤습니다. 제 동생이 쓰레기통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허겁지겁 막 이야기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시드니 항에서는 뭐 호주 전체를 통틀어서는 최고 부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2세대들이 어릴 때 2개 국어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한국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가 가는 저희 그 홈닥터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병원이에요. 뭐 시드니에 제일 유명한 우리 홈닥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한국어를 잃지 않고 가져가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더블 디그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그리가 더 있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진료받으러 갔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처음에 그게 이제 와닿지 않았었는데 큰 아이가 지금 이제 마침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여러 로펌에서 큰 아이가 이제 로를 전공하고 있는데 여러 로펌에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도 얘가 한국어를 하고 안 하고를 다 질문을 해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호주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4대 교육국입니다. 제가 호주를 처음 왔던 20여 년 전에 호주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한국과 오늘날 한국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만큼 한국어의 어떤 파워도 훨씬 더 성장한 것 같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호주라는 나라는 8대 교육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점점점 한국과 호주의 어떤 뭐 경제적인 관계, 또 군사적인 관계, 뭐 한국이 또 쿼드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뭐 더 그렇겠죠. 훨씬 더 릴레이션이 많고 호주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도 넓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는 꼭 가져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토바기님이 생각하시는 호주 교육의 최고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로서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만큼은 한국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꼭 호주가 좋다라는 개념보다 한국도 그 나름대로 또 교육열이 뛰어나니까 뭐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평균 수준이 높잖아요. 이제 호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게 예를 들어서 호주는 대입시험 칠 때 과목이 154과목 정도 돼요. 그 중에서 5개, 6개 과목을 선택해서 대입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영어 하나 말고는 필수 과목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이라고 하면요. 그 12년 전체 이 과정이 마치 어떤 긴 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건지를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초등학교 과정을 딱 마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우리 대학교 수업 듣듯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강의실로 가서 교실로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는 전공 선택하는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모두가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성이 좀 더 한국보다는 인정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는 학부형으로서는 호주에 지내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토바기님은 한국에 안 오시나요? 세미나 같은 거 하지 않으시나요? 네, 호토바기가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출장을 아예 못 나갔어요. 보통 1년에 한 4-5번 정도 출장을 나가는데 이번에는 못 나갔었고요. 대신에 4월 7일 날 이제 다음 달이죠. 4월 7일 출장을 나갈 걸 계획을 잡아 놓고요. 4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서울 사무실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분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마 8월 달 넘어가야 저희가 예전에 늘 해오던 그 세미나를 코엑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하면 이제 한 10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세미나는 상반기는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또 코로나가 좀 있으니까 어렵고 하반기쯤 뭐 한 8월 말 9월 정도에 첫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기회가 되면 또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만나면 또 좋겠고요. 자, 호토바기와 시드니 선상 크루즈 여러분 어떠셨어요? 날씨가 조금 더 맑았으면 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 흐려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다행스러웠던 것 같고요. 다음에 혹시 더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호토바기 얘기 말고 여러분들 선배격인 호주 야학 클럽을 통해서 호주에 유학 구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저희 회원분들 그리고 영주권 신청 직전 단계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한 20여 분 정도 모셔가지고 같이 크루즈를 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웠던 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상 여러분들 즐거웠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